식물이 사람한테 주는 저 친구 앉아. 네, 아니 첫 쓰고 앉으세요 지금. 내가 허리 좀 많이 와가지고. 식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산소를 주듯이.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보면 공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되면 아프잖아요. 이럴 때 제일 효과 있는 나무가 소나무, 그 다음에 삼나무 있죠, 삼나무.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소나무 껍질 뺏겨가지고 배고플 때 씻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는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잎도 그렇고, 솔방울도 그렇고, 가지도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에서 나오는 액기스가 있으면 이건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고, 삼나무도 역시 마찬가지 액기스. 근데 요 액기스를 수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액기스를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한테도 좋지만은 이 액기스는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나무를 살립니다. 이걸로 나무를 살릴 때 요거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40%가 들어갑니다. 요게 소나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삼나무 위에 또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요 중에 하나가 HB101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게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요 40%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60%를 했는데 이게 나는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아까 말했죠. 나무가 죽었는데 주사를 이렇게 놨는데 일주일 채 안 돼서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물 준 것도 아닌데 단지 주사만 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믿더라고. 근데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것 때문에 조경을 하게 됐다고요. 네.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우연히 찔러본 것이 이렇게 돼서 저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삼나무라는 게 편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주도 가면 있죠. 아니야. 있죠. 편백은 편백하고 달라요. 틀려. 달라요. 저 제주도 가면 많아요, 아, 삼나무. 제주도 그게 전봇대 만든다고. 예, 그 커요. 그것 말로는 예. 삼나무 아, 편백을 많이 틀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는 요 삼나무를 가지고 비료라 그러죠.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료를 예, 비료를 요걸 가지고 삼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원목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원목이 아니고 액기스겠죠. 아니, 그 비료 재료를 예. 잎이라든가 껍질이라든가 있잖아요. 그 비료가 아니고 액비료를 이야기해요. 액비료? 액비료. 요걸 액비료라 그러는데 나무를 자릅니다 이렇게. 나무 자체를 잘라가서 쉽게 말하면 삶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요 구멍으로 물이 나오겠죠. 요렇게 삶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액기스를 뽑아요. 근데 소나무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액 자체가 뜨거우면은 뜨거워가지고 이게 분해돼 버려가지고 지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삼나무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비료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보면 우리가 말하는 비료는 자연 비료가 제일이죠. 자연 비료가 산에 가면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한 것이 오래 나오면은 이게 그 층을 이루면서 아주 좋은 비료가 되죠. 이게 최고 비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 비료는 이렇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유박 비료라고 화학 비료죠. 유박 비료라고 화학 비료를 쓰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파트 가가지고 화단 같은 데 가서 나무가 있는데 이 유박 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으면은 요즘에는 개나 고양이를 많이 데리고 다니니까 얘네들이 지금 먹어가지고 죽어요. 죽기도 하고 이게 막 토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내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화학 비료는 나무가 있으면 땅을 파요. 땅을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이렇게 파요. 파가지고 깊이 안 파도 됩니다. 여기다가 넣고 유박 비료 넣고 그 다음에 퇴비라고 그러죠. 퇴비 있는데 일반 퇴비는 뿌리면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경용이라고 있어요. 조경용 대비를 반반 1대1로 섞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에는 이거는 통상적이고 저는 여기다가 또 다른 걸 또 넣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뿌리 영양제라든지 뿌리 발근제라든지 기타 이런 걸 저는 넣습니다. 왜? 이 나무를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료를 시비를 한다 그러죠. 시비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나무가 쌩쌩해집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은 가을에 하셔야 겨울에 녹고 해가지고 이따가 봄 되면은 얘가 생기를 찾죠. 빨아당기죠. 그래서 나무도 그 개구리나 이런 것도 보면은 겨울 잠을 잔다 하잖아요. 나무도 휴먼기가 있습니다. 이 휴먼기가 있는데 이 휴먼기에는 여기 겨울이죠. 겨울에는 얘들도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보면 마디마디가 있죠. 마디마디가 있는데 겨울이 되는 기간에는 요 마디가 짧습니다. 여기 짧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요게 그걸 증명하는 건데 휴먼기에는 멈춰 있다. 생장을 멈춰 있다. 요래서 수만주사 놓을 때 일반 나무들은 언제든지 놔도 되는데 소나무는 휴먼기에 놔야 된다. 그 언제 놓느냐 하면 제일 추울 때 1, 2월에 제일 좋아요. 요때 놓는 게 좋습니다. 소나무는 요때 왜 놓는 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요 휴먼기를 지나서 3월부터 해서 주사를 놓게 되면은 막혀요. 질이 나오면 성질이 나와서 막혀서 수지가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요때 놓으시고 만일의 경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소나무가 죽어요. 근데 휴먼기가 아니고 한참 여름에 소나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얘를 살려야 하는데 땅을 파서 비료 시비를 하고 영양제 발근제 넣고 HB101도 넣고 이렇게 다 했어요. 다 됐는데 이 주사를 못 넣는 거예요. 주사를 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40% 같으면 주사가 60%라고 봤을 때 얘에 맞는 효과가 크지를 않아요. 얘들이 합해야만이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럴 때 이 주사를 안 넣고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은 원뿌리 말고 잔뿌리 있죠. 잔뿌리 여기다가 수액을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면은 바늘을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여기 달아놓죠. 달아갖고 땅속입니다. 땅속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한 방울씩 떨어지게 이렇게 하면은 이 잔뿌리에서는 흡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사를 놓으면은 이 흡수 안 됩니다. 막혀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살립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짜 많습이 없습니다. 나무사 한번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네. 중간에 질문을 해도 되냐 모르겠는데. 예, 됩니다. 속초 그 대면 대면 그 뭐죠 그뭐 어쨌든 콘도 그쪽에 보면은 수건 주사를 소나무에다 해놨는데 요즘에 가도 꼽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거는 100% 잘못된 그냥 한번 거죠. 해가지고는 그냥 1년 내에 그냥 그렇게 놔. 그거를 꼽아놓고 잊어먹은 거겠죠. 다시 말하면은 나무병원에 가면은 교육을 받으러 가면은 이 정도는 교육을 받습니다. 방금처럼 휴먼기에 수건주사 놓는 거는 누구나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꼽혀 있으면 1년 내내 꼽혀 있으면 꼽아놓고 잊어먹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수건주사를 놓는 방법이 구멍을 뚫어서 바로 약을 넣고 막는 방법이 있고요. 나무에 달아가지고 6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옛날에는 그냥 사이다병 같은 데다가 해가지고 사람이 먹는 그 소염제 같은 것도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그러더라고. 그때는 이 약이 없어가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거 일반 나무들은 관계없이 안 막히니까 그냥 언제든지 수건 주사를 놔도 되는데 소나무는 안 된다. 그리고 소나무에 놓는 약은요
될 수 있으면 딱 정해지가 있죠. 아마백틴 벤조에이트하고 이미다클로프리드하고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아마백틴 벤조이드는 보통 보면 4ml 쓰죠. 4ml인데 요 굵기에 따라서 이제 곱하기 개수를 넣고 이미다클로프리드는 5 내지 6ml를 넣습니다. 6ml 넣어가지고 요것도 곱하기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넣는데 요게 주요입니다. 대개 80%가 요 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약만 사용해도 소나무는 재선충에 예방이 된다. 근데 이 약으로 아마백틴 벤조에이드 가지고 소나무 재선충을 완치한다 이건 아닙니다. 완치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방만 됩니다. 그래서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살충 효과를 내는데 요거는 솔껍질 깍지벌레라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라고 있는데 아까 저 소나무 누가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그 꼭 해달라고 아까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솔껍질 깍지벌레라는 건 뭐냐면 그 소나무가 이 껍질 보셨습니까? 소나무 이렇게 껍질 있죠? 껍질이 있는데 이 나무는 다 죽어가고 이렇게 됐죠? 나무는 죽어가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잎에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봐도 표시도 없고 벌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뿌리를 땅을 파는 거예요. 이것도 깨끗하고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디가 있노? 해서 이럴 때는 증상을 못 발견할 때는 껍질을 까보는 겁니다. 밑에 말고 위에 이 껍질을 까면은 소나무 껍질을 까고 이래 보면은 이 소나무 껍질 속에 요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알집이 있어요. 미색이라 그러죠. 미백색이라 그러나 요 알이 있는데 알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알이 이렇게 들었어요. 요것이 솔껍질 까지벌레입니다. 요거는 요 나무 속에 있으면서 올라오는 영양분하고 수분을 얘네들이 다 섭취를 해주는 거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물이 못 올라가서 얘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 다음으로 많이 죽는 게 솔껍질 깍지벌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미터 정도 높이에서 까오면 될까요? 주로 입 가까이. 입 가까이. 입 가까이에서 뜯으면 제일 많고요. 심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눈으로 육안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요 정도 반틈 2분의 1 이상에서 찾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재선충은 어느 부분에가 제일 많이 재선충은 잎이 아니고요. 예 줄기. 줄기 줄기에다가 중상인지 중한지 밑으로 들어갈 수 이거는 지 마음입니다. 예, 여기 많이 들어가죠. 주로 밑에 많이 들어가죠. 하늘소들이 위에도 있지만은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소나무는 이게 뭐 곰솔에 많이 들어간다 이러는데 곰솔에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아마백틴 벤조에이트를 수감 주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백틴 벤조에이트를 살포를 하기도 합니다. 공중 살포를 하죠. 공중 살포를 해가지고 얘를 잡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약이 아마백틴이나 벤조에이트는 약이 상당히 독합니다. 이 독한 약을 뿌릴 때 사람이 믿기 있으면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내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병충해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3월이 지나고 4월, 5월이 됐는데 멀쩡하던 소나무가 녹색인데 멀쩡하던 소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누렇게 변할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건데 이렇게 누렇게 변했을 때는 100%요 응애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요 소나무 밑에다가 백지를 놓습니다. 백지를 놓고 잎을 탁 틀어요. 틀면은 여기에 이렇게 점처럼 생긴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벌레들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요걸 손으로 이렇게 눌리면은 빨간 피를 내고 죽죠. 요게 응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람이 서가 있다. 근데 이걸 흔들어 버리잖아요. 이 사람 병원에 실려갑니다. 가려워서 못 있어요. 요게 응애입니다. 그래서 4월, 5월경에 나무가 누렇게 되고 이러면은 이게
왜 저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응애로 보시면 되고요. 확인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100% 치료를 어떻게 이제 치료 방법 알려? 치료 방법은 응애 약이 있습니까? 응애 약이. 응애약은 따로 없고요. 얘가 잘 주면 약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페니트로치온이 지금 현재 있는 약 중에는 제일 어울리고요. 전에 같은 경우 지금은 나오지는 않는데 파라치온 계통이 약이 여기 사실은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파라치온 계통은 국가에서 제재를 했죠. 네, 그렇죠.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약품 중에는 페니트로치온 요걸 쓰시면은 잘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 요 방역하고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방역에는 보면 델타메스린 있죠. 일단 메시지? 예. 네. 그 다음에 사이클메스린 있죠. 요 델타메스린하고 사이클메스린도 우리가 쓰는 일반 방역 약제뿐만 아니고 농약에도 있습니다. 농약에도 있습니다. 농약에도 있는데 이 농약 성분을 가지고 나무에 썼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방역에 있는 이 사이클메스린이나 델타메스린은 나무에 약치면 큰일 납니다. 나무 죽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농약방에 갔더니 얘가 있더라. 우리 방역한테 있는데 해가지고 이걸 치잖아요. 죽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뭐냐면은 프로수가 다릅니다. 응? 프로수가 달라요. 프로수가? 네, 프로수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걸 약하게 해가지고 치면 되긴 해요. 잘 듣습니다. 우리 방역약이 나무에 있는 벌레 잡는 데는 참 잘 들어요. 근데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나무 중에 깍지벌레라고 혹시 아시죠? 그죠? 흰색으로 됐는데 이 깍지벌레가 잘 안 죽어요. 원래는 이 깍지벌레 잡는 데는 뷰프로페진을 사용을 합니다. 뷰프로페진을 사용을 하는데 이 깍지 같은 경우는 요 약이 잘 들어요. 우리 방역하는 이 사이클메스린이나 델타메스린이 잘 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뭘 첨가를 하느냐면은 DDVD죠. 디클로로보스죠. 요거를 3분의 1 정도, 3대 1 정도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치면은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들어요. 근데 나무가 죽는다 했잖아요. 요걸 치고 나서 5분 내지 10분 안에 물로 세척해야 됩니다. 요거 하지 않으면 나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은 다음에 야 이건 누가 해도 안 되는데 어쩌다 요거 사용하시면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저는 농약도 이렇게 그거 하고 방역약도 하고 이래서 이런 거를 실험을 많이 해봅니다. 실험도 많이 해보고 지금도 이거 디클로로보스 이게 DDVP의 성분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저는 요걸 가지고 이걸 대체를 합니다. 이 약을 저는 저 나름대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농약에 있는 약품들 가지고도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약은요 절대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 약품들은 분해가 빨리 되지만은 농약은 15년 갑니다. 15년 이상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맨손으로 원액을 만들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제초제를 진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초제가 보통 보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사람들이 약채다가 죽었다 하고 하는 게 이 제초제입니다. 이게 이산이지요, 이산이. 이 이산인데 이 약품은 파고 들어갑니다. 약을 쳤을 때 풀에다가 약을 쳤는데 장화도 안 신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자기 발에 묻잖아요. 여기 파고 들어갑니다. 결국 다 죽어요. 이거. 그래서 이산이 이거는 나무에 치면은 이게 뿌리까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정 쳐달라 그러면은 선택성이라고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늘이라고 있는 약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MCPC라고 있어요. MCPC가 있는데 요 약을 혼합해서 쓰면은 잘 듣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요래 쓰시고 그래도 이것도 제초제입니다. 제초제라서 조심을 하시라고. 이거에 비하면 안고 다니지만은 그래도 제초제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 안에 화단에 그 보도블럭 같은데 이거 치지 마세요. 이거 왜 치지 말라냐면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애들은요 지나가다 땅을 짚기도 하고 흙을 만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이거를 해달라 그러면 제가 뭐라 합니다. 이 진짜 나중에 해놔놓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제초제는 사람이 없는 공간에 칠 수 있는 게 이 제초제입니다. 지금 소나무 깍지에 그러니까 뭐 소나무 깍지 같은 경우에 그걸 뭐 표만조사제를 나와 취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침투도 잘 안 되고 솔껍질 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번 불로 씌우든지 뭐 흘러내리면서 파고들든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방지를 해야 되는지. 그럴 때는 솔깍지는요. 소나무 껍질은 겉에는 물이 묻는데 속에는 물이 잘 안 묻어요. 그 다음에 소나무 껍질이 이래 있으면 약을 아무리 써도 이게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사를 놔야 되고요. 주사밖에 없습니다. 주사를 지금 그다음에 놓기가 좀 그러니까 아까 저기 뿌리에 해라. 뿌리 해라. 그 다음에 요래하고 약은 약대로 쳐줘야 됩니다. 효과를 보려면.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믿지 마시고 나는 정확하게 해야지 잘해야지 하면 요거하고 요것도 약도 치는 겁니다. 정밀 관사하고. 네. 네, 그래 한 겁니다. 깍지벌레 종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깍지벌레 많습니다. 깍지벌레 종류는 많죠.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같은 깍지벌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깍지벌레를 잡을 때는 아까 우리 방역약품 그것도 사용을 하고 좋은데 안 될 때 그거 하시고 보통 때는 여기 있습니다. 뷰프로펜진이라고 있어요. 요걸 쓰세요. 요거를 쓰시면은 요 뷰프로펜진이라는 약재가 회사마다 다 상호는 다르겠죠. 근데 요게 들어간 제품을 쓰시면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쳐갖고는 안 되고 두세 번 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게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요, 약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산 살대를 보시면 우산 이렇게 보면 살대가 한쪽은 요렇게 됐죠. 날카롭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나무를 잡고 이렇게 훑으면 잘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때리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깍지벌레는 터뜨리면 빨간 피가 나죠. 영양분이라는 걸 걔가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소나무에 오는 건 솔거품벌레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솔거품하고 그다음 저 나방은 이 잎에 소나무 잎에 이게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 이 몸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그다음 솔거품벌레는 잎 자체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페니트로치온이나 이런 거 뿌리도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농약 중에도 사이퍼메스린만 쳐도 죽습니다. 잘 죽어요.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벌레들은 사실은 힘들지는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번 주기로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한 두 번 정도는 못 쳐도 두 번 정도는 치시는 게 좋은 겁니다. 기간은? 한 번 치면은 한 80%는 없어질걸요? 기간이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네. 짧을수록 좋습니다. 사이퍼메스린 우리 방역약품을 네. 농도를 얕게 해가지고 20개 치면은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죠. 네,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는데 농도를 몇 프로 정도, 몇 배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퍼메스린이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짜리입니까? 5% 됩니까? 안 돼요? 2.5 그렇지. 2.5 정도 되더라. 이게 델타민슨이 2.5인가 그러는데 2.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을 한 100배 정도는 넣어야 될 거예요. 그 정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치지 마시고 만약에 친다 하면 치고 나서
그 움직이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으면은 한 10분 안에는 물을 한번 뿌려주는 게 좋아요. 많이는 안 뿌려도 물을 뿌려주면 이게 희석이 됩니다. 그러고 10분 안에 왜 뿌리라 하냐면은 10분 안에 이 벌레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벤슨을 만약에 뿌린다면은 1분도 안 걸릴걸요. 1분 만에 떨어집니다. 죽는 거는 떨어져서 죽겠지만 여기서 못 견디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래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험상 보면은 살충제는 그 농약을 얘기하는데요. 뭐 한 2배, 3배, 뭐 거의 한 5배를 해도 약해가 덜 된다는데 살균제는 조금만 오버해도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살균제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갖다 놓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면 뭐 엄청 많아요. 내가 저 도매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균제를 내가 이거저거 다 써봤는데 아까 그랬죠. 상처가 생긴 나무에 병이 들었으면은 요거는 그 티노파네이트를 들은 약재를 살포를 해놨겠고 상처가 없는 나무에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써보니까 베노밀 소화제죠. 요거하고 다이제넴 45하고 요게 잘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수목 방지할 때 요거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이세넴 살균제를 네. 그것도 몇 배로 해서 그걸 보통 1000배입니다. 네? 1000배. 근데 좀 심하다 싶으면 한 800배 해도 베노밀도 마찬가지고. 뭘요? 저 베노밀. 아, 예,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네, 똑같습니다. 그거는 농약 껍데기 다 써놨어요. 쓰라니까. 네. 그러니까 좀 심하다 싶으면 800배를 한다고 해서 나무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약은 제초저 이후에는 잘 안 죽는데 될 수 있으면은 농도가 짙으면 죽죠. 그래서 모든 나무는 소금을 넣으면 죽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나무를 없애고 싶다 했을 때 요거를 자르잖아요. 자르고 나면 여기다가 붉은 소금을 딱 얹어 놓으면 죽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기름을 넣어요. 경유나 석유나 넣어요. 그러면 이게 땅이 오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면은 환경오염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없앨 때는 소나무, 소금, 왕소금 같은 거를 얹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아까 수관주사 좀 지나갔는데 수관주사에 말씀하셨잖아요. 수관주사. 네. 그거를 영양제도 넣을 때 몇 센치마다 하나씩 크면 더 넣는다 이런 말씀하고 그것도- 지나가가지고 거기 다 적혀 있습니다. 수관 주사에 적혀가 있어요. 몇 개 적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적힌 대로 하거든요. 지금 제선충 그러니까 선충 자체를 그 뭐 방금 좀 예방하는 약은 네. 한거 그거 나온다고 그랬는데 선충 자체를 지금 만약에 걸렸다 예, 그럼 뭐 구제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차후로 제선충 관계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소나무는 항상 홀수로 심어놨는데요. 하나가 걸리면은 옆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선충이 예를 들어 걸렸다. 제선충이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법에 의해서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제선충이 걸리면은 개인이 자르면 걸립니다. 국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신고를 하고 또 신고한 걸 가지고 여기서 또 오달을 받으면 여기서는 또다시 이 나무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할 때가 산림기사입니다. 아까 누가 산림기사 물어보시던데 산림기사가 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구청에다 넣고 도청에 넣으면 여기서 허가가 떨어져요.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이 나무를 자르는데 이 나무를 잘라서 그냥 가면 걸립니다. 이 나무를 잘라서 차에다가 싣고 갈 때 이 동선이 자연하고 아주 먼 거리를 통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산을 끼고 이래 가면은 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동선도 역시 이 계획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렇게 갈 때는 그 자리에서 훈증하는 방법도 있는데 훈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필렛이라 그러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필렛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하지. 잘게 부사야만이 얘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두지는 않죠. 그래서 저 파쇄를 하는데 이게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해가지고 재선증 걸린 줄 모르고 이렇게 잘라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걸립니다. 재선충이 비행을 합니까? 예? 날아다닙니까? 하늘소가 날아다니죠. 하늘소가 날아다니면서 세균을 뭉쳐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늘소가 가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백tin 벤조에이드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놓으면은 얘가 들어오다가 이 주사액이 올라갈 때 이 들어오면 지금 이 약품에 못 이겨서 이 병이 안 걸리는 거죠. 세균이 죽으니까. 이 아마백tin 에이드 이게 독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소가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주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약품이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얘가 들어가면은 묻어있는 세균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놓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내가 이 사례를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19년도에 12월인가 19년도 12월인가에 주사를 재선증 주사를 다 놨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도청에 가가지고 니네들 19년도에 놓고 지금은 그 이후로는 안 난다. 이거 내가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하고 소나무 관리도 내가 하고 임도도 나는 임도길 있죠. 소방차 다니는 임도길 이것도 내가 하자 해서 저는 지금 여기 앉은 겁니다. 이걸 하려고. 산림 쪽에 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랬잖아요. 4년 전에 준비해가지고 지금 3년이 걸려서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때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완공만 되면은 나는 이 작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올 때 오면서 내가 그냥 안 하고 오면서 나무를 봤어요. 소나무를 봤어요. 소나무를 보니까 병이 많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도청에는 중국 도청에는 이 소나무에 대해서 아는 담당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도 여기 있고 그럼 우리 직원도 여기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홍 회장님 것도 아는 동생인 것도 있다 해서 내가 다음에 한번 도움을 또 청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준비 과정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거 틈새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거 따지고 보면은 제가 여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중이죠. 그래서 소나무에 오는 병해충 중에 주로 쉽게 오는 게 피목 가지 마른병이죠. 피목 가지 마른병이고 그 다음에 이 마른병이고 그 다음에 적성병이라고 그러죠. 적성병이고 이게 그겁니다. 입떨림병. 입떨림병인데 요거는 스트로브 잣나무에서 많이 옵니다. 그 지금 스트로브 잣나무가 소나무가인데 보면 좀 연하게 생겼는데 잎이 잎 자체의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누렇게 뜹니다. 이렇게 돼서 얘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그 기운을 잃어갖고 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입떨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떨림병이 걸리게 되면 이거 너무 떨어내야 됩니다. 약을 세게 쳐가지고 떨어내야 됩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은 늘 붙어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어차피 소나무는요, 이게 떨어지면 또 납니다, 옆에서. 그러면 이제 그 병이 아닌데 병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소나무가요. 소나무가 있으면은 그 밑에 보면 소나무가 이게 잎이 막 떨어져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막 죽은 잎이 막 달려 있습니다. 이 병인 줄 알아요. 시골에 가면 우리 갈비 끈다 그러죠. 소나무 갈비 끌지 않습니까? 이 갈비 끈다 그래요. 그래서 소나무는 3년 주기로 잎이 가지에 요래 달려 있는데
요 안쪽에 있는 게 3년 된 거예요. 요게 2년 된 거예요. 끄트머리 있는 게 1년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비 끝나가는 게 요 3년짜리입니다. 3년이 되면은 요것이 땅이 떨어져요. 소나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나중에는 잎이 또 이어나게 되면 이것도 떨어지겠죠. 3년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모든 나무는 소나무도 스트로브도 모든 나무는 그러는데 이런, 그러니까 아까 나이테 이야기했죠. 나이테가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스트로브산 나무입니다. 스트로브산 나무 보면 이렇게 때가 있어요. 요래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게 있는데 요 간격이 아까 이야기했죠.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막 그렇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보면 치즈목을 대잖아요. 치즈목을 대면 이게 오래되니까 이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파고 들어가니까 치즈목을 새로 설치를 할 때는 요 자리를 피합니다. 피해서 위에를 하든 밑에를 하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무가 요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치즈목 뺀 자리가. 여기다가 아까 그랬죠. 티노파네이트라고 했죠. 그거를 여기다가 바릅니다.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요게 또 튀어나와요.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원위치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가 푹 들어갔는데도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주목 요게 잘못됐다고 내가 했는데 설치를 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라내자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들킬까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시 나오는데 튀어나오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경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게 몰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소나무는 이 정도면 되나요? 뭐 더 필요하시나요? 2만병 좀. 아, 2만원병에 대해서 소나무는 2만원병이 오게 되면은 주로 거의가 기온기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기온기후가 있는데 비가 많이 안 왔을 때,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얘가 약해집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이게 물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안 왔을 때는 물이 없어서 얘가 마르죠. 그래서 주로 많이 오는 병입니다. 거의 피부까지 많은 병도 비슷한데 이렇게 오는 병들은 주로 잎이 이렇게 있다면 요 정도가 누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내면 안 되고요. 이 자체를 잘라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른 병이 왔으면 이 병이 이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으로도 있습니다. 그게 모르고 이걸 떡 잘라놓으니까 좀 있으니까 이것도 또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요. 그리고 이 소나무는 전지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를 이만큼 남겨놓고 자르죠. 이렇게. 요 왜 이렇게 자르는가 하면은 가까이 자르면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서 얘네들이 주로 걸리는 게 이제 소나무 그 송진병이라고 그러죠. 송진병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뭐 피부까지 마른 병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피부까지 마른 병 같은 경우는 그 현미경으로는 안 보이고요. 그 전자현미경 정도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이렇게 그 요런 식으로 이렇게 현미경에 관찰이 됩니다. 등나무를 자르면은 네. 자른 부위에서 반드시 아마 그 부우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네. 쓰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안 쓰고 네. 들어가게 하는. 자, 그러면 벚나무가 이리 있으면요. 나무를 자를 때 좀 크게 이야기할게요. 요래 됐다. 그러면은 이게 가지인데 요렇게 됐다면은 보통은 이렇게 자르더라고. 이렇게 자르면 비가 오면 이게 고여요. 고여가지고 이게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르냐면은 요렇게 자릅니다. 요렇게 자르는데 여기가 상처가 안 나게 잘라야 됩니다. 요렇게 자르면 비가 오면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요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자르고 나면은 아까 말했듯이 상처 치료제를 여기다가 발라줘야 돼요. 장가지는 안 해도 됩니다. 장가지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되면은 발라주는 게 원칙입니다. 정 안 되면은 이것도 나무 잘난 부분이 많다 싶으면은 이거를 천배로 희석해가지고 뿌리면 됩니다. 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게 되면 이게 도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벚나무는 자르는 걸 잘 잘라야 돼요. 잘 못 잘라서 예를 들어 이 자를 때 여기에 보통 보면 이게 톱질을 할 때 이래 톱질하다 보면 여기 걸려가고 약간씩 상처가 있고 찢어진다고. 요게 이렇게 세균이 들어가고 쭉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조금인데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엄청 크죠. 쭉 내려오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벚나무 자를 때는 여기를 자를 때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자르지 말고 첫 번째는 밑에서 울로를 요만큼 잘라 놓는 겁니다. 좀 잘라 놓고 위에서 자르면 그날 쉽게 톡 떨어집니다.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톡으로 한 번만에 자르면 상처가 거의 난다고 봐야죠.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나무병원이 없는 기존 업자들이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혼자 하지 말고 두 명, 세 명이 하는데 이게 산림자원법인입니다. 산림자원법인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조객이 원래 1억 5천이었거든요. 1억 5천이었고 나무병원이 1억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라고 본다면 내가 조경만 하는 거예요. 조경만 등록을 내는 거예요. 조경을 등록 내면은 1억 5천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요 자격을 갖고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무병원을 첨가를 하게 되면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다운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또 숲가꾸기나 뭐 다른 산림사업법인을 가지면은 5천만 원 드는 게 있고 1억 드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림사업법인을 갖고 있거나 조경을 갖고 있거나 이래 했을 때는 이런 면허를 내면 더 싸게 집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요렇게 하는데 혼자 하지 마시고 두, 세 명이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공동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능력되면 없다는 게 제일 낫죠. 그도 유익한 거고요. 지금 소독을 아파트 같은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무병원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나무병원 없이는 할 수가 없고요.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 만약에 수목을 한다 해도 이 주민들 중에 누군가는 나무병원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조경회사에 다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고합니다. 주로 이 아파트에 작업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주민이 합니다. 거의 주민이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는. 지금은 법이 조금 완화가 돼갖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 밭에 자기가 하는 건 뭐 괜찮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병원에서 아파트는 단지 다 소화도 못하면서 그거로만 묶어가지고 법도자를 만드는 꼴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나무병원에서 아파트 지금 아까 뭐 50만 원 전체 매달 한다면 수목소도 거의 공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 전체 1년치 소독비를 다 받아도 나무 소독 나무 병원들이 처리를 못 할 텐데. 그게 나는 그거를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소독하면서 70만 원 밑으로 만든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기계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농약까지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밑으로 70만 원 밑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봐요. 나는 70만 원 정도 되면은 4동 내지 5동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수목방역을 하면은 이 방대하면
보통 한 35개 이상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하잖아요. 그럼 뭐 4, 5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지만은 롯데 카이저 같은 경우는 1,300인가 받아요. 한 번에. 이래 받습니다, 나. 앞에는 뭐 얼마 안 받았겠지만 나는 이래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3번 하는데 3,9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수목 반격하면서 진짜 제대로 받아야 이거지. 이유는 확실하게 잡아줄게. 네, 확실하게 잡아줄게. 내가 찾아서 내가 벌레 잡을 건데 니네들 찾아라. 다 잡아줄게. 이거 문제가 뭐 됩니까? 나는 그래 했습니다. 그러고 내 조경 입찰 보러 가면은요, 입찰 보는 이 단가가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밑에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내 안 해도 좋다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일이 많은 이유는 이렇게 높아도요, 우리 보고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신동이라고. 이 신동입니다. 아, 진짜 저 사람은 그렇더라. 정말 그렇더라. 이거 해가지고, 낮게 해가지고, 중리 안 중리 하고, 시비 붙지 말고, 그냥 지대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목 방제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게 한 5천 정도 될걸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받습니다. 마산에 가면은 메트로시티 입어도 나는 많이 받아요. 그게 입찰 보고 하니까 조경회사서 그럽니다. 대성에서도 그러고, 야, 태극은 너무 많이 높이 썼다. 입찰을 너무 많이 높였다. 그런데도 되나?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나 바보 아니고 돈 벌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내 농약 맞아가면서 진짜 저가 받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탈피할 수 있는 게 내가 뭔가를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잡아줄게. 확실하게 잡아줄게. 해가지고 신종을 얻는 게 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종을 얻으면요, 이 사람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옮깁니다. 특히 소장들은요, 그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이 있으면은, 야, 요번에 우리가 방제를 했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 벌레도 엄청 많고 사진 보니까 막 그렇더라. 교육 가가지고 말을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에 약을 쳐야 되는데 이거 어디에다 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신동 있는 회사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영업을 따로 안 해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최고가 아닌가.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많이 책정했을 때 진짜 돈이 많으면 좀 까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럼 뭐 1,000원 받을 거 700원, 800원 뭐 이렇게 받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좀 까주면 되니까. 그 아파트에 소득 입찰을 낼 때 수목을 포함해서 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좀 나무병원 쪽에 해피나 이런 쪽에서도 그걸 좀 분리해서 입찰을 내게 하면은 아파트 하는 업자들도 할 사람은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거고 하지 않을 사람은 그냥 방역만 하면 되는데 중산업 입찰을 같이 내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 이상 하는 소득에서 그 아파트 단지를 했는데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5년 초기에 이제 10년 이상을 더 해주기를 바라는데 나무병원이 이종이죠.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10년을 잘 해가고 평도 좋고 또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것 때문에 입찰을 참가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 더러워서 내가 아파트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안 하고 지금 한 개 딱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뭐 누군가가 하든 이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병원 쪽에서도 아파트 단지나 이럴 때 제대로 받으면서 할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울산 같은 데서는 예전에 우리 뭐 소득업자가 당연히 뭐 수목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법 이렇게 바뀌고 나서 우리가 뜰 때마다 민원을 넣습니다. 저쪽 그 구청에다가 이제는 소장들이 귀찮아가지고 도를 같이 불러가지고 붙여가지고 안 냅니다. 왜 저기 하나는 살림법 적용을 받아야 되고 하나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소득은
이 부채치고 다른데 이걸 왜 이 과다한 규제다. 그러면은 소득하는 사람이 저기 상사부비까지 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그 답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네네 지금 질문해가지고 네. 그것도 네. 이제 자료를 좀 네, 이제 있습니다. 공유 좀 해주면 좋겠어요. 아, 네. 자, 네, 도움을 알겠습니다. 주고. 법으로 분리하게 돼 있어. 네. 같이 못 내게 돼 있어. 네. 분리하게 돼 있는데 이제 소장이 편하니까 그렇죠. 이거 가진 사람, 이거 가진 사람. 그거 가진 사람, 그 같이 가진 사람 아니면 이 그거를 사람 찾는 나가는 거죠. 거로 그러면은 결국은 해결 걸리지. 지금 원래는 맞아. 못 묶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리고 같이 묶었을 때는 수목이 동맥근으로 넘어갈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주가에 해가지고 됩니다. 제대로 가격을 좀 가능성 견적을 넣으려고 주가에 하면은 이거 법적으로 진짜로 우리 소득하는 사람이 조경 사업을 라든지 그런 걸 허가를 안 받았을 때 하려 그러면은 최소한 뭐 조경 사업을 받든지 뭐 무슨 뭐 산림 법인을 하든지 뭐 나무 병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뭐 그렇게 뭐 나무병까지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전문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나무 의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무 병원을 꼭 해야 될 겁니다. 그 없이는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금 나무 의사 자꾸 배출하는데 그 나무 의사가 없이 어떤 허가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뭐 나무 의사가 나무사를 그거를 자격을 얻으려면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격 기준은 그 조경 기능사죠. 조경 기능사 따고 3년이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 회사에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나무 병원도 마찬가지 3년 이상 해야 되고 식물 보호를 따게 되면은 곧장 아마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가지고 네. 합격돼야만 시험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특허 기술 자격증 시험처럼.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과가 있을 겁니다. 요 사람들은 교육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그 국가에다가 교육기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190시간 190시간을 반드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야만이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이 수료증이 없으면은 시험을 못 칩니다. 조경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3년 하려 그러면 4대 보험이 있으니까. 4대 보험이 네. 있어요. 그냥 갈아놓으면 안 되는데. 되게 안 되겠구만. 시험까지만 받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도움 되려면 모르겠는데